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건근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대구시에 등록된 반려동물만 14만 마리입니다. 실제 36만 7천 마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려동물 과잉시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책임의식이나 여건이 안 되는데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휴가철만 되면 가족처럼 데리고 왔다가 쓰레기처럼 버리고 간 반려견으로 유기견 보호소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사람들이 버린 반려견이 떠돌이게 들개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개들도 처음부터 들개는 아니었습니다. 이 무리 중 한 마리는 포획 과정에서 마취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버림받고 고단했던 삶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스위스나 독일 등에서는 반려동물 보호나 존엄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 수준이만 매년 동물복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많은 지자체에서도 동물복지를 공론화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동물복지 정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미흡한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하루 전 오후 늦게 도착한 집행부의 답변 요지서는 요지서에 딴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리한 답변은 회피하고 책임있게 빠져나게 급급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자료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구 시민들과 의원들이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답변자께서는 시정질문의 취지를 생각하며 충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시에는 동물병원을 포함한 27개의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2023년 대구시에 지정된 보호센터로 입소한 동물 4,559마리 중 2,010마리는 자연사, 574마리는 안락사를 당해 절반 넘게 죽는 것이 대구시 동물복지의 첨단한 현실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들어가는 동물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10일. 주인이 찾아오거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인도적 처리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보호소로 한 이름이 부끄럽게도 동물들을 열흘 동안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케이지에 갇혀 자신을 버린 주인을 기다리다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시장은 유실, 유기동물, 학대를 당하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할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구시의 유기동물 입양률은 전국에서 5번째로 높고 안락사는 10번째로 낮습니다. 하지만 자연사율이 44.1%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습니다. 자연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방치된 죽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사율이 높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관리 시스템 자료를 보면 대구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0에서 1살까지 새끼 고양이 자연사율은
59.1%, 무려 1,554마리가 죽었습니다. 대구시의 유기동물 처리 내역을 보면 2020년부터 보호센터 입수 동물 중 폐사한 건수가 2,468건으로 48.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2023년 2,584건으로 전체 56.7%를 차지합니다. 폐사율과 건수 모두 늘었습니다. 입양 건수는 2020년에 1,985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1,483건으로 500건이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도대체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동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대구시는 1년에 2번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합동점검을 나간 동물보호단체는 어디이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개선됐는지, 문제 발생 시 구군과 어떻게 정보를 공유되고 조치가 취해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들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픈 동물들이 입소한 경우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조례 제17조 제1항의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를 조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입소한 새끼 고양이 폐사율이 높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새끼 고양이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해에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죽는 동물만 2,000마리가 넘는데 사체는 어떻게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2024년 유기동물 질병의 방역품과 기자재 구입 사업비는 150마리 기준으로 300만 원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숫자 4,500마리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인데 해당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19조 동물의 분양 절차 및 사후관리 제1항에 따르면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최대한 분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기동물을 입양 건수는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들이 주인이나 입양자를 찾기 위해 10일 동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운영지침 제19조 제5항에 분양 후 1년간 2회 이상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7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통해 입양된 동물들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동물보호법 제43조 1호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고기한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0일 후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상주시에서는 위탁 운영하는 보호센터의 경우 250마리를 보호하면서 센터장과 담당 주무관의 적극적인 입양 홍보를 통해 2022년에는 300여 마리, 2023년에는 310마리를 입양시켰습니다. 그리고 입양 활성화를 덕분에 2020년에 안락사는 5마리, 23년에는 10마리 내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안락사의 최소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적은 어떠합니까? 다음은 유기동물 구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9조에 의하면 동물을 포획 구조할 때는 동물의 고통 및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포획 구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응급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기견들은 오랜 떠돌이 생활로 다치거나 병든 경우가 대부분이고 암컷의 경우는 임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마취총을 사용할 때는 수의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전체 구조 건수 중 마취총 사용 건수는 몇 건이며 마취총으로 인해 동물이 죽은 것은 몇 건입니까? 다음은 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조례의 동물복지위원회는 조례상 명시된 사항인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언제쯤 설치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물학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동물학대는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23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이 중 단 한 건만 경찰 수사 의뢰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현장 점검 결과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22건이나 현장 점검을 가도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의문입니다. 신고를 할 정도라면 동물학대 정도가 심각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시 어느 기관이 현장 점검이 나갔으며 동물학대에 대한 예방과 발생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처분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간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7월 9일 300마리 버려진 개를 있는 민간보호소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차오르는 등 흙바닥에 내리는 비를 다 맞고 있는 개들의 모습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달 사료값만 1,200만 원, 밀린 병원비 500만 원 등 매주 오는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가 없었다면 보호소는 20년 넘게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구시에는 민간보호소 중 파악이 되는 곳은 4군데입니다. 민간보호소의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대구시 책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지만 대구시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선 의원은 민간보호소 현실을 강조하며 민간보호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구시는 안 되는 이유만 찾지 말고 간접적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행정감사 후 1년이 지났는데 대구시가 그동안 검토하여 제출한 민간동물보호소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실외 방치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실외견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 중성화 실적은 60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외견이 번식으로 유기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안락사와 로드킬, 들개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읍면지역 실외견 중성화를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2018년 7,651마리에 도달하던 유기동물 수가 2022년 4,977마리로 5년간 34.9포인트로 감소했습니다. 대구시도 동구 달성군과 군위군 중심으로 중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동물의 사육공간은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이 길이가 2m 이상, 실외에서는 사육하는 경우 더위, 추위, 눈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을 여러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적이 드문 곳에는 여전히 불법적으로 개를 도살하고 있으며 농촌이나 공장에서는 짧은 목줄에 매어 가림막 없이 밭 지킴이나 공장 지킴이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실외 방치견들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문화와 민간 협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유기동물 발생 이후로 65.8%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인식 부족을 꼽았습니다. 동물복지 전문가들도 인식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 제4항은 지자체가 동물보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와 관련한 교육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 건수와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조례 18조 협력체계의 구축에 시장은 반려동물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연구소 및 동물보호기관과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9월에도 경기도청이 동물보호단체의 요청을 받아 번식장에서 끊임없이 새끼를 낳도록 학대받는 1,400여 마리의 개를 구조했고 이 중 66%가 5달 동안 새 가족을 찾았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전문성과 경기도청의 행정력이 합쳐져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현재 대구시 반려동물 관련 사업장 현황은 어떻게 되며 특히 동물 생산업의 경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구시는 동물복지를 위해 민간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풀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진정한 공무원이 동물보호관과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 및 계몽을 위한 명예동물보호관이 몇 명이며 각각의 동물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법정계획인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대구시는 동물복지 실태조사를 포함해 동물복지 관련 기관에 발주하여 전문적으로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많습니다. 야외 공간에 반려동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간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롱 야외 음악당과 같은 넓은 잔디 공간의 경우 시범적으로 반려동물이 출입이 가능한 펫존과 반려동물이 출입을 제한하는 노펫존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구시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경제부시장님 나오셔 주십시오. 후반기 의회 첫 번째 시정 질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2년 동안 견제자로서 또 감시자로서 또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구시 발전을 이끌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난 2년간의 시정 성과를 정리해서 대구 굴기 100+1을 발간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어느 사업 하나 의회의 도움 없이 가능했던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2년은 그 내용을 채우고 실현시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진력을 다해서 한반도 2대 도시 대구 영광을 찾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건근 의원님께서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놀라웠던 것은 대구 경북 통합을 비롯해서 신공항 또 맑은 물 여러 가지 시급하고 중요한 대구시 시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세한 부분에까지 시정 질문을 통해 짚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의 보호 대책,
또 동물 학대 예방 대책,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 개선 세 가지로 저는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이 굉장히 실무적이고 세세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세안까지 다 답변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총론적인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 대구시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23% 정도로 추정되고 개체수로는 반려견이 25만 마리, 반려묘가 11만 마리에서 전체적으로 36만 마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할수록 유기유실 동물도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대구시 수의사의회 또 그리고 대구시 유기동물보호협회와 위탁 계획을 체결해서 유기유실 동물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 내에는 지금 민간동물보호소도 4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시설들에서 보호 관리 중인 유기동물이 총 4,560마리에 이릅니다. 의원님께서는 유기동물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막을 것인가가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아동학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작정 아동보호시설을 늘리고 확충하는 것이 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아동학대를 예방할 것인가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고 또 반려동물 문화를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인식 개선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의료비입니다. 지금 민간에서 펫 보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아직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공개를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기견 입양 홍보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한 해 자료를 보면은 유기유실 동물의 10% 정도가 소유자에게 반환이 되었고 32.5%가 입양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입양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해서 유기유실 동물들이 더 좋은 새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성화 사업 확대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3,000마리 정도를 중성화 사업을 했고 올해는 지금 3,800마리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에 대해서도 올해도 사업량을 크게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사체 처리 현황을 질문하셨는데 의료물 폐기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물 사체는 법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허가된 동물 화장장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서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법과 제도의 현실입니다. 반려동물 장래 문화 개선을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최근 군위에 물론 아직도 민원이 다 해소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물 화장장이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속적인 반려동물 장려 문화 개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10년 키운 강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오늘이 딱 49일 되는 날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유기견 센터에 가서 제 손으로 입양을 해와서 10년 동안 제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더욱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이 모든 사회적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적인 한계, 정책적인 한계, 사회적 요구와 현실 행정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한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대구시 당초 예산이 9조 9,500억입니다. 이 중에 49.6%인 4조 9,300억 원이 복지 예산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화될수록 복지 예산은 더더욱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원님 지적처럼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의원님 주신 세부적인 내용, 수치나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시 보완해서 제출을 해드리고 또 보충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근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부시장께 간단하게 또 마무리할 때 또 답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부시장께서도 약 10년이라는 이런 하면서 49일째라는 말씀을 하시니 마음이 좀 와닿습니다. 안 겪어본 사람과 겪어본 사람의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부시장께서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치료센터나 이런 거 점진적으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좀 살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 의원은 7월 8일 날 토론회를 약 2시간 했습니다. 7월 9일 날 민간보호소와 동구의 위탁 유기동물 보호센터도 방문했습니다. 또 7월 12일 날 문경의 반려동물 이동 화장터까지 다녀오면서 반려동물의 복지 현상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정물 등의 많은 질문에도 질문이 많다는 것은 대구동물 정책이 그만큼 미흡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구색 맞추기에 대한 사업은 이제 안 됩니다. 물건이나 구경거리가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대구시 동물복지 정책을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와 조언을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행정과 전문가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결책은 저는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첫째, 제가 보충 질문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물복지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농림부가 2022년 발표한 동물복지에 관한 법안을 보면 동물복지와 관련된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너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력과 조직책으로는 정부의 정책을 대구시가 따라가기 힘듭니다. 수원시의 경우 반려동물 센터가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고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하를 해소하고 동물 보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지경 동물보호소와 입양센터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동물병원을 포함한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공고기간 동안 데리고 있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의 문턱을 낮춰 입양동물 높이기 위해서라도 입양센터는 꼭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 입양률 높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광주광역시 동구는 국제 비영리단체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유기견 안락사 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며 유기동물 임시보호 자원봉사단을 수시로 모집하여 어린 동물을 비롯해 가정 돌봄이 필요한 동물들을 시민과 함께 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동물복지 플랫폼과 함께 유기동물 보호 입양센터 3곳을 운영하며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다른 지역의 동물복지 정책을 보면 대구시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낮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도 공공기관이 지난 동물들을 안락사시키보다 입양센터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시지경 유기동물 보호센터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복지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주십시오. 동물복지 행정기관에서는 전담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도움을 받아 동물복지에 향한 행정 수준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 협조를 통해 미흡한 동물복지 정책을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넷째,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중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중성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려견 수는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절실합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신중하고 입양하고 책임감 있게 기를 수 있도록, 그리고 동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학생, 일반, 농촌지역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 활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간 반려동물이 갈등이 생기지 않게 패티켓 교육과 캠페인도 함께 해주십시오. 여섯째, 장기적으로 공공동물병원 건립을 검토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민간동물병원 한 곳에서 4곳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로 지정해 입양자가 확정된 유기동물에 한해 수술 및 치료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도 있습니다. 김포시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소하고 반려동물의 질병이 초기 진단 후 반려동물 동물병으로 연계하고도 있습니다. 대구시도 유기동물 입양과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기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공중 화장터 도입을 건의합니다. 대구에는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고 장례식만 있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문경을 가서 이동식 화장장을 현장에서 청주에서 승용차에 싣고 문경까지 온 시민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공중화장터에 들어가는 것부터 장례하는 것까지를 거기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분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된 개를 버릴 수가 없어. 청주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 말에 참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씩 10년을 보호하는 분은 아까 쓰레기 봉투 뭐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조사한 결과는 100명 중에 봉투에 버리는 사람은 5% 미만입니다. 나머지 80, 90%는 장례식과 동물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거 전문가 용역을 주든지 해서 가까운 곳에 좀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군이 다행히로 하는데 허가 아직까지 보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대구 시민들이 불편하시 없도록 이용해 주시기를 경제부시장께 간곡히 말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